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이죠?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925페이지 로마자 2번의 특정물 채권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의 특정물 채권 1번의 의의. 특정물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 채권은 매매, 증여, 교환, 사용배차, 임대차, 임차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물 채권은 채권이 성립할 당시부터 목적물이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후에 특정되면 그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이 된다. 926페이지에 2번에 성관주의를 보존하는 의무.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목적물이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정은 임의적이고 일반적 원칙적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가로 1번의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성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다시 말하면 행위자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민법은 제374조에서 성관주의를 특정물 채무자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지만 학자들은 동조가 민법상의 주의 의무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성관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별히 주의 의무를 경감하여 행위자 자신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에 따른 주의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의 주의는 법률 규정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고유 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경감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특정물 채무자인 무상수취인의 주의 의무에 관한 제695조는 제374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성관주의 위반은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면하려는 채무자가 자신이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양가로 2번에 보존 의무.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성관주의를 가지고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존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멸실, 훼손으로부터 목적물을 보호하여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존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령지체를 하더라도 보존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587조가 매매의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목적물의 관리 보존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지기 때문이다. 양가로 3번에 성관주의를 보존할 의무의 존속기간. 제374조는 특정물 채무자가 성관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물건을 927페이지 인도하기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를 뜻한다. 다만
이행기 이외에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이행지체, 수령지체의 어느 것으로도 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행지체나 수령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경되기 때문이다. 양가로 4번에 성관주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방가로 1번에 효과의 위반. 특정물 채무자가 성관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한 경우에는 설사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는 성관주의 보존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고 또 인도의무에 대해서는 성관주의를 다하여 유책사유가 없어서 채무불이행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그에 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을 보존함에 있어서 성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극복할 의무가 없으나 손해배상 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성관주의 의무를 부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방가로 2번에 위험부담의 문제.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멸실의 경우 인도 의무를 면하고 훼손의 경우 그 상태로 인도하면 충분하며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의한 손실을 채권자가 입게 되는 것을 가리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의 위험은 급부의 위험이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문제되는 대가의 위험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대가의 위험은 급부의 위험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특정물 채권이 쌍무계약의 기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의 위험과는 별개로 대가의 위험도 문제된다. 그런데 이때에는 급부의 위험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급부를 면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위험 부담을 얘기할 때 급부를 면하느냐를 얘기하는 건 논점 일탈이 되겠죠. 예. (3번의) 목적물의 인도 의무. 양가 1번의 현상 인도 의무. 민법 제462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방가로마 제1번에 채무자가 성관주의를 가지고 보존하는 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때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방가로마 제2번 462조의 현상 인도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과는 관계없이 채무의 대상인 928페이지 본래 특정물과의 법적 동일성을 잃기까지에는 이르지 않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도 주장된다. 사견으로 462페이지에 특정물 채무자의 현상 인도 의무를 성관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목적물 인도 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목적물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다했든 못했든 적어도 목적물 인도에 대해 관한 목적물로 정해진 물건이 아닌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62조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인도 의무의 이행불능을 야기하는 목적물의 멸실과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훼손 사이의 한계를 올바르고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한다. 설견으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원칙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모두 멸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가령 가옥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경우뿐만 아니라 약간의 형체는 남아있지만 가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멸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462조의 이행기는 인도할 때로 바꿔 해석하여야 한다. 특정물 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지난 뒤에도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목적물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물 채무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훼손한 경우에 채무자는 목적물을 훼손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방가로마 7번에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하지만 훼손된 물건을 수선하여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와 목적물의 흠이 수리 기타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경우에 신의치의 기초에 채권자의 보완 청구권 및 채무자의 보완 허락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손해배상 방법에 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고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이설은 옳지 않다. 양가 2번의 천연과실의 규정 문제. 천연과실의 규정 문제는 특정물 채권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과실수취권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특정물 채무자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굳이 일반화시킨다면 특정물 채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행기까지는 과실은 채무자가 수취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과 3번 인도장소.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장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는 그 물건이 있었던 129페이지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이게 다 좋은 문제고요. 지금 본 것이 특정물 채권인데요. 특정물 채권은 딱 요런 거 알아두시면 학교 시험에도 딱 이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